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한전선 정치 테마주 100% 폭등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2차 대파동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대한전선에 대한 이야기는 매주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대한전선의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현재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부터도 관심을 가져도 될지 상세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 그냥 차트 하나 그냥 띄워놓고 그냥 갈 것 같네 안 갈 것 같네 21선이 어쩌네 돌굴 골든 크로스가 어쩌네 데드 크로스가 어쩌네 여러분들 뭐 이런 여러분들께서 일정도 알 수 없고 우리가 마냥 안심하고 분석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는 매매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라도 이슈가 있으면 정리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엇 하나라도 말씀해 드리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어디까지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모든 이야기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대한조선을 들고 계시는 분들 혹은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올 항상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지켜나가시고 불려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전선을 아시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요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호반건설이 대한전선을 인수했다라는 이슈를 먼저 아셔야겠죠. 호반건설이 대한전선을 인수한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바로 어떤 것 때문에 인수했냐면 이 대한전선이 케이블 에너지 전력 분야에서 강자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바로 호반그룹이 대한전선을 인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말 그대로 에너지 전력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실제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저탄소 정책입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저탄소 정책인데요. 바로 이 정책은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진행하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국 견제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이 영향권 안에 들었고요. 실제 미국도 이런 저탄소를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현재 속해 있는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미국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요. 미국 민주당에서 과거부터 원전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지했고요. 원전은 청정에너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최근에 SMR이라든가 SFR이라든가 소형 원전 이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해내는 이 소형 원전과 이 핵 폐기물을 재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까지 현재 상용화 직전까지 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 원전의 기술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민주당이 인정을 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되고 이 화력 발전소 탄소를 배출하는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이것을 친환경 에너지 근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자력까지 손을 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산업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됐고요. 이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바로 대한전선을 인수한 거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이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을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해낸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된 종목으로서 주가가 굉장히 큰 급등을 보여주게 됐었던 겁니다. 요런 상승세가 나와주게 됐었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관련 종목들 이렇게 이슈를 받는 현재 타이밍에서 심지어는 이 호반건설이 미디어 매체를 굉장히 많이 인수하게 됩니다. 이제 언론사들이 인수하게 된 건데요. 특히나 건설사들이 이 언론사들이 인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정치권과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결국 원전도 지금 현재 정책으로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판에 끼고 싶어하는 이 대한전선 이 호반그룹의 큰 그림이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후반 그룹의 본격적인 행보가 나올 만한 시작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타이밍입니다. 원전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느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9월부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정책에 대해서 동상이몽인데요. 두 가지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진보 정권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의 비핵화, 그러니까 핵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이는 방향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과의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핵 양을 계속해서 늘려가면 모순된 행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의 방향성 때문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해가고 있고요. 수소 에너지를 최대한 개발을 하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소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기업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뛰어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수소 에너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가스터빈이 돌아가고 있죠. 효율 높은 가스터빈이 돌아가고 있는데 가스터빈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수소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수소 터빈 돌리는 게 이제 전기 생산하는 발전기입니다. 수소 터빈을 돌리기 위한 개발에 들어가고 있다. 근데 당장에 상용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원전 사용해도 뭐 리스크도 줄었지 핵 폐기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사용 안 하냐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측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게다가 이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과거 부동산과 비핵화라는 이슈는요. 사실상 과거 비리에 대한 이슈, 의혹에 대한 이슈, 그리고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선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 이슈에 따라서 이슈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부터 대선 후보 경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주가는 실제 상승을 했습니다. 작게는 10%, 5%, 1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든 양세를 보여줬고요. 실제 제가 짚어드렸던 일진파워라든가 한신기계라든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수익들을 여러분께서 가져가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목도 50%, 28%, 24%, 18% 계속되는 급등세를 보여줬죠.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올라가는가 싶었더니 우상향으로 차트는 바꿔놨지만 크게 쏘진 못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장대 양봉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죠. 아마 대한전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큰 이슈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오히려 큰 파동 없이 홍준표 관련 종목들만 널뛰기를 했었죠. 어, 물론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 널뛰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TBC, 한국선제, 3일 이런 종목들, 경남스틸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왜냐면 왜 올라가는 게 좋냐면 결국 정치 테마 한쪽에 같은 정치 테마권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홍준표라는 인물과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얼추 많이 올라갔죠. 뭐 이미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까지 올라간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정책 홍준표라는 인물이 말하는 다음 정책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정치 테마주 수급이 들어온 건 물론 좋긴 하겠지만 당장에 우리 원전 관련 종목들은 크게 안 올라가서 굉장히 아쉽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가느냐? 지금 도대체 그럼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뭐고 분석을 해야겠죠.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너무 많은 후보들이 문제입니다. 12명의 후보고요. 너무 많은 12명의 후보가 모든 정책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듣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토론을 통한 이슈도 사실 불가능해요. 12명이 어떻게 토론합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PT 발표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토론 발표는 없었고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 있었습니다. 이슈가 불가능한 거예요. 보통 토론회를 벌이게 됐을 때 이슈화와 집중이 되면서 사람들의 언론들이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에 따른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재밌는 뉴스들, 이야기들,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지 않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시기는 언제부터 될 것 같냐? 바로 토론회 진행은 4명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명도 생각해 봤는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 4명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최재형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4명의 인물들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인물들은 과거부터 홍준표 영화 보고 탈원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이야기했고요. 최재형 미국은 주민 탈원전 보상 합의하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언제 하느냐라는 비판에 대한 목소리 역시나 내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
원전 정책 등 과학적 근거, 전문가 판단 전부 다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이야기. 유승민, 문재인 정부와 비핵화 노력 모두 소이자 사기라는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사실상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합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네 명이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겠죠. 자세한 일정은 바로 10월 8일 이후부터 컷오프로 4명이 결정되게 되기 때문에 이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시작했지만 10월 계속해서 이슈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내용들 쭉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이것만 들으시긴 좀 아쉬우시겠죠. 그래서 저도 좀 고민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정치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전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식에 갈 것 같은 주식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 있게 들으셨다면 오해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식의 관점에서만 설명이 드려요. 지금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원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공개합니다. 다만 공개하는 내용도 역시나 정치적인 이념 사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들 이야기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뒤에 고민했었던 이야기, 원래 알고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나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더욱더 부각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김호수가 소집한 수심위원회 백윤규 6대 9대 6 불기소 결론 냈다. 뭐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대전지검 수사심의 불기소 권고에도 백윤규 추가 기소를 강행했다. 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일단 공통점이 있죠. 백윤규라는 분이 뭐 수사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뭐 검찰이 이 수사하냐 마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현재 수심위원회,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불기소를 권고를 했어요. 며칠 날? 지금 현재 9월 중순쯤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검 검사들이 밀어붙여가지고 추가 기소 강행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수사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8월 24일 날 결국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과거 월성원전 경제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윤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라는 내용이죠.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비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 혐의, 최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의 정사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 업무 방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과거의 월성 원전이 현재 가동이 중지되는데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결과 조작해 한국 수자원 원자력에 피해를 보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주요 혐의입니다. 보이시죠? 일단 요거 이해 안 되셔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종합해보면 결국에 결론이 나게 되니까요. 다음 내용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월성원전의 자료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삭제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겠죠. 26일 날 첫 재판이 들어가게 된다. 백윤규 증인 신청하나라는 내용까지 나오죠. 이 백윤규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월성 원전 사건이 굉장히 크게 퍼지자 삭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최근에 뭐 증결멸 우려 없다 해서 보석 석방한 인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소됐으나 공판 준비에만 약 10개월이 소요돼 본격적인 공판은 올해 말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진행될 예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죠? 세명이 오는 10월 5일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어, 이게 왜 중요한가?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정책 기억나시죠? 2017년도 당시에
남북 평화통일로 가는 열쇠라고 하면서 북한이 행동을 하면 한국도 같이 좀 어느 정도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월성 원전 폐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 논란이 터졌던 이 월성 원전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고 이 월성 원전과 관련된 지시가 내려온 시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걸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건 검찰의 의견입니다. 아직 검찰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의견입니다. 보시면 검찰 공소장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4월에 문재인 대통령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연고 가동 중단 언제 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을 했고 지금 백윤규 전 산업장관에게 과장에게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성을 낮추는 방향성 의견을 제시했고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 활성화 대책 제출을 요구했고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안 사업 검토를 요청했고 지금 현재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조기 폐쇄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 결국 첫 시작점이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이 되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지금 공판들이 다 미뤄지다가 아이러니하게 8월, 9월, 10월에 이 이슈들이 대거 일정이 다가오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저번 달 말부터 시작된 심사는요. 이번 10월 새로운 지금 현재 이야기 이 자료를 삭제한 사람들이 10월 5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될 가능 공판이 시작될 만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백운규 님이라는 이 분도 같이 이번에 수사가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현재 흐름이 보이지만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정치적인 움직임은 그리고 이슈는 계속해서 커질 만한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들은 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이미 알고 있겠죠.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이슈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고발에도 윤석열, 최재형 거래 있었나? 윤석열하고 최재형을 엮어가지고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이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이 불붙기 시작한 현재 원전에 대한 관심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뭐가 사실이고 뭐가 뭐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판단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결국엔 이슈만 받으면 주가는 급등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슈가 굉장히 불붙기 시작했고 원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한 이 불씨들이 하나씩 지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고점을 무조건 넘는 파동까지는 우리가 바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매물대 이상만큼 뚫어주면서 3,500원, 4,000원만큼은 한 차례까지는 가지 않을까. 아직까지 일정은 끝나지 않았고 최근 일정에 실망하지 말고 토론회라든가 현재 나오고 있는 재판들에 따라서 10월까지 일정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실제 10월 말 이후까지도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흐름들을 주목해 보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전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게 키워드가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분할로 종목들을 나눠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은 파시는 전략보다는 보유하시는 전략, 추가적인 목표를 더 크게 바라보시면서 이슈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주목해 오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은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걸 최근의 흐름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이러한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많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제가 최근에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께 한신기계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해드리면서 단기 수익 실현을 여러분께서 또 어플리케이션에서 하셨을 겁니다. 제가 항상 100% 수익, 모든 종목 수익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저도 손실이 있고요. 저도 물릴 수도 있고요. 저도 100% 확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80% 이상의 확률은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안 좋았을 때를 거쳤기 때문에 정확히 90% 확률을 계속해서 내다가 최근에 80%, 85%, 85%에서 요즘 한 80% 정도까지 확률 올라간 것 같죠. 거의 90%에 육박하는 확률들을 현재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확률들을 내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이 힘든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높은 승률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은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혼자서 매매가 가능하다. 뭐 종목들 잡을 때마다 다 수익이다. 난 수익 내는데 어려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매매하셔도 됩니다마는 내가 좀 도움을 받아서 저 좋은 종목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에서 추천하는 종목들 받으시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우진 30% 급등, 한국전자인증 18% 급등, 삼성HNC 21% 급등, 퍼러비스 악재 손절, 이구산업 14% 급등, SK바이오사이언스 최종적으로 120% 급등,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8% 급등, 3일 최근에 제가 최저가에서 여기 이제 시작한 자리에서 찍어드려서 최근에 뭐 120%, 150%까지 육박하게 급등을 했었죠.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러한 흐름들 잊지 마시고 포착하셔서 많은 종목들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링크와 아이폰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들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무료로 시황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저는 좋은 수익 정말 낼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실수 있고 실수도 있고 저도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이유 두 가지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공부와 수익을 위해서, 수익과 공부를 위해서죠. 어, 제 개인적인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들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 말씀해 드렸죠. 이 유튜브 채널은요, 완벽한 유튜브 채널은 사실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발전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해서 항상 여러분들께 이러한 영상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들 더욱더 많이 채워서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도움들, 발전들,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지식뿐만 아니라 계좌들 수익까지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땡큐.